이 농사를 지으면서 웃거름으로 질소를 여러 번 추비하게 됩니다. 바로 타성분과 달리 질소는 토양에서 쉽게 유실되어 금방 부족해지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식물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토양의 어떤 형태로든 비료를 살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토양에 어떤 비료를 살포하든지 간에 식물은 이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 오직 이 두 가지 형태로만 질소를 흡수하게 되는데요. 이 암모니아태 질소는 토양에 강하게 흡착되어서 오랫동안 토양에 존재하면서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질산태 질소는 토양과 같은 음전하로 토양에 흡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물이 빠르게 흡수 이용할 수 있지만 토양에서 쉽게 사라져서 금방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 질산태 질소는 암모니아태 질소보다 1000배 이상 토양에서 쉽게 유실된다고 합니다. 방금 암모니아태 질소가 토양에서 오랫동안 양분 공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100% 암모니아태 질소로 된 유황 같은 경우에는 아주 빠른 속효성 비료로 양분 공급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토양에서 질산화 작용으로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매우 쉽게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토양 환경 상태에 따라 짧게는 하루, 길게는 8일 정도면 이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 질소로 변화하는데요. 이 말씀드린 대로 질산태 질소는 토양에 흡착되지 못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은 토양에 오래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어떠한 형태의 비료를 살포하든지 간에 식물이 먹을 수 있는 질소의 형태는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인데 암모니아태 질소는 질산화 작용으로 쉽게 질산태 질소로 변화하고 질산태 질소는 물을 줄 때 지하수로 쉽게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또 가스로 손실되어 질소가 쉽게 부족해지는 것입니다. 이때 밑거름으로 엔텍을 사용하면 질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미생물 활동을 억제해서 질산화 작용을 감소시켜서 토양의 암모니아태 질소 상태로 더 길게 유지시켜줘서 질소를 더 오랫동안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건데요. 이 기후가 불량할 때 조금이라도 더 견디림을 기르기 위해서는 건전한 생육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질소는 토양에서 쉽게 유실되기 때문에 기비나 추비를 한 시점에는 질소를 빠르게 또 많이 먹게 되고 금방 유실이 되기 때문에 또 부족 현상이 오게 됩니다. 즉 질소의 과잉과 부족이 반복되고 이는 식물이 웃자라고 연약하게 자라서 각종 병 발생이 증가하고 이상기후를 극복하기 어렵게 됩니다. 질소의 과부족 없이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한 이유이고요. 물론 시중에는 다양한 완효성 비료가 있습니다. 물에 잘 녹지 않는 난용해성 혹은 비료의 코팅을 이용한 완효성 비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엔텍처럼 질산화를 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엔텍이 타 완효성 비료와의 차이를 보이는데요. 기비로 사용되는 비료는 요소나 암모니아태 질소 함량이 높은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초반에는 토양에 암모니아태 질소가 많이 분포하고 이후 질산화로 질산태 질소 위주로 분포하게 됩니다. 어떤 특정 성분이 많이 분포하게 되면 다른 성분 흡수를 방해하는 기란 작용이 생기는데요. 이 비료를 시비한 초기에는 암모니아태 질소가 많아 가리, 칼슘, 고토 흡수가 저해되고 또 시간이 지나서 질산화로 질산태 질소가 많이 분포하게 되면 인산, 붕소의 흡수를 저해하기도 합니다. 또한 특정 질소가 많이 분포하면 토양 상태에 따라 가스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암모니아태 질소는 알칼리 토양에서, 질산태 질소는 산성 토양에서 가스가 발생해 식물에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엔텍은 암모니아태 질소와 질산태 질소가 6대4 비율로 함유되어 있고 또 질산화를 억제시켜서 생육 내내 두 가지 형태의 질소 모두 조화롭게 흡수시켜서 이 기량작용에 의한 양분 흡수 불량을 해소하고 가스 피해를 방지시켜줍니다. 한 실험 사진입니다. 일반 비료와 엔텍을 시비하고 바로 배출을 정식한 모습인데요. 보시다시피 엔텍 처리구는 정상 생육을 하고 있지만 일반 비료를 사용한 곳은 가스 피해가 발생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엔텍은 가스 피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바짝만이 늦었을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요. 다만 아무리 엔텍이라고 하더라도 이 석회질 비료나 미부숙 퇴비와 혼용 시에는 가스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처럼 엔텍은 질산화 작용을 억제하여 완효적으로 양분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일반 비료와 비교해서 이 암모니아태 질소를 더 많이 흡수시키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엔텍의 가장 큰 차별성인데요. 먼저 뿌리 발달에 더욱 유리한데요. 한 실험 사진입니다. 질소를 아예 시비하지 않은 무처리구와 엔텍으로 암모니아태 질소 위주로 흡수시킨 처리구, 또 일반 비료로 질산태 질소 위주로 흡수된 처리구입니다. 지상부 생육은 비슷하지만 암모니아태 질소 위주로 흡수시킨
엔텍 처리구가 뿌리 생육이 월등히 좋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앞으로 생육 차이가 더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뿌리 발달이 좋기 때문에 당연히 물 관리가 수월해지고 가뭄에 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암모니아 퇴질소 흡수량이 늘어나면 뿌리 발달에 유리할까요? 바로 두 가지 질소의 양분 합성 위치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질소를 흡수하여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해서 이제 식물이 성장하게 되는데, 질산퇴질소는 주로 잎에서, 암모니아 퇴질소는 주로 뿌리에서 합성하게 됩니다. 질산퇴질소는 뿌리로 흡수된 후 바로 잎으로 이동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시키고 지상부를 먼저 발달시키고 이 나머지를 뿌리로 이동시킵니다. 단 식물은 뿌리보다는 지상부를 발달시키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뿌리로 충분한 양분 이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암모니아 퇴질소는 사실 자체적으로는 식물에게 독성을 띠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암모니아 퇴질소 공급은 식물에게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다만 적절한 비율의 암모니아 퇴질소를 공급하면 뿌리 발달에 상당히 효과적인데요. 이 식물은 암모니아 퇴질소를 흡수하고 독성을 띠기 때문에 잎으로 이동시키지 않고 흡수하자마자 바로 뿌리에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하게 됩니다. 이에 뿌리를 먼저 발달시키고 나머지 양분을 지상부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엔텍을 사용하시면 느끼시겠지만 초기 생육이 일반 비료 사용보다 늦다고 느끼시는 경우가 많은데 뿌리를 먼저 발달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엔텍을 사용하면 웃자람이 적고 키는 작게 짱짱하게 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토양 속 양분 이용률을 향상시켜 주는데요. 이 암모니아 퇴질소를 흡수하면 뿌리에서는 수소이온이 나오고 질산퇴질소를 흡수하면 수산화이온이 나옵니다. 즉 질산퇴질소를 흡수하면 근권의 산도가 올라가고 암모니아 퇴질소를 흡수하면 근권의 산도는 낮아집니다. 이 근권의 산도가 낮아지면 토양에 존재하는 양분 흡수율을 높여주게 되는데요. 이 콩재배 시 근권 산도에 따른 양분 흡수율을 나타낸 표인데요. 이 질산퇴질소를 흡수할 때보다 암모니아 퇴질소를 흡수해서 근권 산도를 낮춰주면 인산, 철, 망간, 아연, 구리 등 토양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성분들의 흡수량이 월등히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인산 미락 요소의 흡수 중지는 이상기후를 극복하고 좋은 생육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이제 증명한 실험 사진인데요. 물 공급만으로 흡수하기 어려운 인광석을 넣고 질산퇴질소, 유한, 엔텍을 넣은 처리구입니다. 당연히 인산을 넣지 않은 질산퇴질소만 넣은 처리구는 정상 생육이 되지 않고요. 인광석에 질산퇴질소만 넣은 처리구도 인산을 흡수하지 못해서 정상 생육이 되지 않았습니다. 암모니아 퇴질소인 유한은 어느 정도 인산을 흡수시켜서 성장이 일부 되었고, 질산화 억제로 암모니아 퇴질소 흡수량을 더욱 늘려준 엔텍 처리구는 인산을 가장 잘 흡수해서 생육이 가장 좋았습니다. 다음은 생체 에너지 절약입니다. 질소를 흡수하는 이유가 생체를 구성하고 각종 호르몬 생성을 위하여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함인데요. 이 합성하기 위해서 질소는 그림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아미노산 단백질을 합성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질산퇴질소는 다시 암모니아 퇴질소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때 굉장히 많은 생체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이때 암모니아 퇴질소로 바로 흡수하면 이러한 생체 에너지가 절약되고 보다 빠른 아미노산 단백질 합성으로 생체 호르몬 생성을 증가시키고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생육 비대 착색 증진으로 조기 수확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생체 에너지 절약은 이상기후 및 스트레스 상황 시 필요한 저항 호르몬의 빠른 분비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불량기후 대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낮은 지온에서도 상대적으로 양분의 흡수력이 높습니다. 우측의 질산퇴질소보다 좌측의 암모니아 퇴질소가 낮은 지온에서도 흡수력이 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지온이 낮은 3월 27일 마늘의 생육 모습입니다. 엔텍을 사용한 처리구가 낮은 지온에도 양분 흡수를 더 잘해서 생육이 우수한 모습입니다. 이 사진은 2월 쪽파하우스인데요. 한파에 의해서 낮은 지온으로 생육이 불량한 상황에도 엔텍을 사용한 포장이 양분 흡수가 좋기 때문에 월등히 좋은 생육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엔텍에 대한 특징을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물론 엔텍 하나만으로 무조건적인 성공 농사가 가능하진 않습니다. 이 토양의 적정 산도, 좋은 유기물 투입, 그리고 각종 환경 관리 등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리가 잘 된 상태에서 엔텍을 적용하시면 분명 큰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